이렇게 분화구 전체가 막혀 있어가지고 마치 그 성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 새소리가 섬 피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새라는 생태학 전문 분야도 훌륭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그 순수하게 자연만 접근해서는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또 새들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보는 관점을 길러야 또 제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 빛나고 또 새롭게 재조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카페 박진입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말이 있죠. 바로 삼다.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섬. 바람을 품고 돌을 쌓고 또 여성들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일궈낸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온 특별한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 문화카페에서는 이런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꾸준하게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기록하는 기관이죠. 바로 제주학연구센터의 김한변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2025년 1월 13일자로 제주학 연구센터장으로 임명받은 김완병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연구학 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장으로 발령받은 만큼 성심을 다해서 이 제주학 연구센터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 1968년생으로 예.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시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 제주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0년 이제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에서 예. 그때 제주도에 서식하는 흑로의 번식 상태와 예. 또 관리 방안 이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후에 주로 새와 관련한 연구를 꾸준하게 해오셨더라고요. 제주도에 뭐 아시다시피 희귀한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띄고 정말 사람들보다도 먼저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도 털을 잡고 오랜 세월 동안 제주섬을 지켜보고 또 지켜온 그 새들의 그 생태를 제가 연구하는데 좀 더 깊게 해보자 해가지고 제주도의 현무암처럼 까만 새가 있어요. 까만 병로, 그게 바로 흑로입니다. 흑로에 대한 그 생태 이야기가 없었는데 거기 새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고 또 어떻게 이동하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아파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흑로 이야기를 계기로 제주도 새라든가 또 제주도 생태 환경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죠. 그야말로 이 제주도 조류 연가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에 이 제주어에 담긴 제주다움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발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야외에 그 새를 보러 가다 보면 그냥 새들이 늘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걸 자세히 보면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무관심으로 인해서 새들도 멸종위기에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새들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 제주어도 제주학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새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사라지면 새들도 사라지겠지만 거기에 제주어라든가 제주 사람들의 흔적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런 차에 제가 그러면 이 제주어를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하고 있는 생활 속에 있는 제주어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의 곳곳을 누비게 됐죠. 그러니까 새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제주어가 있는 곳, 또 제주의 오름과 습지, 또 용춘수, 또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제주의 그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고 또 제주의 미래를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차에 그런 그 제주어 책을 좀 발간하게 되었죠. 좀 더 이렇게 연구한 기관이 우리 박물관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미술관도 있고 또 생활 속에 또 많이 있겠지만 또 그 중심에는 또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가 상당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럼 그 책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 제주학 예, 연구센터장이 되신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보람과 또 새라는 생태학 전문 분야도 훌륭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사회와 또 지역 도민들과 또 연구자들과 함께 소통한 길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센터장께서는 새 박사님이면서도 또 제주학 전반을 아우르는 또 연구 활동들을 지금 모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문학과 생물학을 넘나드는 활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TV에도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워낙 네. 대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제주를 지키고 계시다고. 조금 아니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 제주도 살면 다 보여요. 아 그래요? 생태도 이게. 네. 우리 연구학센터에서 나온 책자 중에 그 제주어 총서입니다. 이 책 제목이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돌을 품은 제주어. 이게 쿰따 에서 나왔는데 쿰따가 뭘게요? 아, 갑자기 그 퀴즈를 내시는. 쿰따. 뭔가 쿰따, 품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푸는 것처럼 돌이 제주 이 돌의 섬이 아닙니까? 예, 삼다 섬인데 이 돌이 제주 사람들 다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행복하면 저 덜러겠지만 제주 사람들의 그 생애사라든가 자연을 개척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심정을 이 돌이 다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돌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돌 이야기를 그 생활 속에 있는 돌이라든가 자연 속에 있는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해안에서부터 나오는 방사타, 원땀, 산땀 쭉 해서 제주도에 널려 있는 돌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 고스란히 품은 게 이 돌을 품은 제주어입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맞췄네요. 그럼 센터장께서는 이렇게 이제 제주학 전반을 좀 활동의 영역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새들의 생태를 알려면 그 새들과 관련된 그런 번식이라든가 뭐 먹이 조건이라든가 비행이라든가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고 그 새들의 날아오는 시기에 따른 어떤 바람 또 날씨 특히 사람들의 활동이 사실은 새들의 생태 또 자연의 생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넘나들어야겠다. 그 순수하게 자연만 접근해서는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특히 새들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독특하고 화선생이지만 거기에 미치는 인문학 가치 플러스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생태적 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보는 관점을 길러야 또 제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 빛나고 또 새롭게 재조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제주학을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제주학이기 때문에 제주는 어떤 섬이지? 그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는 또 어떤 섬이었는데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거기에 또 자연의 구성원들은 또 어떻게 잘 무사한지 또 그걸 잘 이해하고 알아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대, 미래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또 미래 세대에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함께 연구하는 게 또 제주학이죠. 바로 제주학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자연과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또 사회학적, 또 미래 세대의 그 고민까지 담아내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또 어쩌면 철학을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제주학 연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센터의 연구 분야를 보니까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양 문화사, 설화 연구, 또 목축 문화 정말 양이 방대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주학 연구센터의 연구 분야가 이렇게 방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학이라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제주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새들이 만약에 제주에 있다면 그 새가 제주만 있는 새가 아니고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날아올 수도 있고 저 멀리 호주에서도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이동 경로를 알아야 그 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또 섬에 있다 보니까 북방계리에서 내려오는 문화도 있고 또 남쪽 나라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버로 통해서는 문화가 섞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그 생각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그런 방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교류 없이는 제주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제주학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좀 소개하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주학 연구 분야도 어느 한계가 끝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님도 훌륭해왔지만 신진 세력들이 잘 연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모 사업, 특히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거나 또 이 원로 교수님들이라든가 대학의 중견생들이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 이걸 또 도민사회하고 이제 소통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어뿐만 아니라 그 제주의 역사, 특히 제주의 민속문화, 특히 세시풍속이 많이 있죠. 지금 사라져가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걸 발굴해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살아 계실 때 또 조금이라도 자원이 남아 있을 때 그걸 잘 발굴하고 디자인을 해야 또 이것이 또 미래 세대한테 또 좋은 콘텐츠가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제주학 연구센터가 그런 플랫폼이 돼야겠죠. 이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네. 이거 같이 좀 제주학 총사 발간 사업에 정말 재밌는 책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여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제주어 시리즈 총서들 그런 거 하고 또 세시풍속 특히 어르신들이 제주어로 말씀하시면 그걸 풀어 쓰는 우리 구술 자료집들 또 제주도의 입도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제주 관련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또 최근에 또 마을제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타라오 태풍 이야기라든가 돌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자료 총서에서도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책 제목이 승정원 일기 제주기사 모음집 이런 것도 있고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제주학 연구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죠? 그렇죠. 뭐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긴 하지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관련 연구자들한테 또 소통하고 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그 발행한 그 연구 책자 중 하나가 이 다시 만나는 사라오 태풍 이야기입니다. 제주가 바람의 섬이라 하는데 사실 제주 사람들한테는 바람이 겨울에만 부는 것이 아니고 여름엔 더 큰 바람이 불어요. 그게 바로 태풍입니다. 이 태풍에 대한 피해, 태풍에 대한 공포가 어르신한테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6년 전에 불었던 1959년에 제주도에 사라오 태풍이 있었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아픈 기억, 희생, 그 순환적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해요. 그것들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홍성음 선생님이 남긴 여러 가지 신문 자료라든가 구술 자료 이런 것들이 또 공개되어 있고 보시면 이 다시 만나는 사라오 태풍에 약간 어르신들 구실이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제주어로 말하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조천읍에 있는 고덕순 어르신이 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주어로 되어 있어요. 비지난 창우지가 다 했사전 다 도망가부런 막 방안틀에 비친한 어디 갈티가 어신한 옛날에 벽장 위에 올라간 아장 똑똑똑 털어난 우수한 게 비보름이 막 무서운 거라 아무것도 어신때난 벽장 위에 올라간 스멋에 하도 무서운 한 어디 도망은 가야 될 건데 밖에는 못 나가고 얘들은 집집마다 그 이불을 넣는 벽장이 있었어요. 이불이나 그 괴를 넣는 그리고 벽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다 이제 거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도 어떻게 사장이나 무서우니까 톡톡톡 하니까 떨었다 이 말이지 추위에 내지는 무서움에. 혹시 센터장님이 이런 글을 보시면 어떤 소감이 좀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오던 새가 안 오면 그 새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을에 그 신당이라든가 폭랑 하나 없어지면 마을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어르신들의 이런 증언과 기록이 사라지면 제주의 역사, 제주 사람들의 생애사라든가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제주 역사 인석을 현장소하는 이유도 제주의 가치를 좀 더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한테 좀 더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서 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발간하는 책들을 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내부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협업하면서 우선순위가 좀 사라져가는 것들, 특히 제주뿐만 아니라 세수풍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되게 보니까 특이했던 게 매년 제주학 대회라는 걸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 매년 제주학 학술 대회를 열어요. 꼭 학술 대회뿐만 아니라 제주학과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또 전문가 그룹과의 그런 강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주학 학술 대회는 제주 어떤 민속이라든가 제주학과 관련된 그 학술적인 정보를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주학 연구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연구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정책화되고 있는지 또 도민 사회에 널리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제주학을 또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 또 국내외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또 고민하고 또 새롭게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주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 제주학의 토대, 이 제주어를 연구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도 우리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제주어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지금 것처럼 우리 제주어 연구 분야는 이 제주학 연구센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주 중점 과제이고 핵심 분야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연구진들이 진짜 고군분투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제주학 연구센터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주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제주어가 곧 소멸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지배적인데 좀 부족하지만 제주학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연구소라든가 또 민간단체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 제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본 계획이라든가 제주 표기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포럼이라든가 또 세시풍속 같은 거 또 제주어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대회 같은 경우를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성과를 냈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제주어 웹사전을 시범 운영하게 할 계획이고요. 또 제주어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들에도 이렇게 어떤 인증 제도를 도입도 하고 또 수준별 제주 교육 기조도 개발을 하려고 지금 원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장께서는 김한병 박사, 새 박사님으로 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제주학 연구센터장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바다에 가서도 바다에 우리 제주도의 그 해녀분들 특히 해녀분들이 이제 바다에 가려면 이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잖아요. 또 실제 바다에 그 잠수하려면 그 해산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성장도 알아야 되고 크기도 알아야 되고 또 어디에 어마큼 있는지 또 나름 그 동료들하고 경쟁도 해야지. 그런 거 보면 제주학이라는 게 참 그런 거구나.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제주학을 공부한 것도 그런 어떤 측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센터장께서는 앞으로 이제 제주학 연구센터에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제주학 연구센터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또 제주학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분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여러 분야에 있는 그 각종 영상, 사진, 연구 자료를 추적해 놓은 아카이빙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잘 축적돼가지고 제주의 가치를 빛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제주학 연구센터가 아직은 15년이 좀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주학 연구센터가 제주학 기능원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많은 토대를 쌓아가야겠죠. 어쩌면
그 새들이 이제 만나서 짝을 지어가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이제 알을 이제 부화했잖아요. 이제 부화했기 때문에 그 둥지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2025년 올해의 다짐이나 도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 제주학연구센터 오기 전부터 그 제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제주의 가치가 또 무엇일까, 또 이건 또 오래도록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뭐 문화 작품도 많이 이제 세계화되고 K컬처가 또 제주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도민들이 희망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주의 인문학적 생태학적 가치에서 이제 생겨나는 그런 생명, 평화, 뭐 이런 복지라는 이런 인류적인 그런 가치들이 제주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학이라 해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도민들의 이 이제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정말 제주학 연구센터 덕분에 뭔가 새롭게 좀 이렇게 미래를 살릴 수 있겠구나, 어떤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주학 연구센터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는 일부 연구자들이라든가 또 기관 성과에 좀 모였지만 이제는 좀 더 도민들한테 냉정하게 평가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도민 사회한테 좀 이렇게 인정도 받고 신뢰도 받고 지지를 받아야지, 이제 우리 내부에서 매몰되는, 내부에서 만족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정말 도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또 미래 세대까지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임감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 많은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문구인데요. 지역은 현재와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약속의 공간이다. 요즘 들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들의 매력을 찾아서 많은 지역들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라고 불리는 제주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매력적인 지역 문화를 발굴하는 데 더 앞장서야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가 함께하면서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제주를 알릴 수 제주다임이라는 것이 사실 뭘까? 어쩌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책이나 제주어를 통해서 철학을 공부시켜야겠다. 식과 다르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주어라든가 제주의 가치를 통해서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